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6.4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이제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를 않았는데 이 연초부터 이 선거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이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경기도의 인구 변화에 발맞춰서 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군요. 이 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준 도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양시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된다 관련해서 이제 성명을 내셨던데, 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수도권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예. 4년 전과 너무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된 도시가 있고, 예. 정체된 도시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은 대표성에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죠. 네네. 예, 그럼 시군별로 다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군별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예. 인구보다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데 의원 수가 보통 3명, 4명, 어떤 데는 8명이나 적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인구 몇 명당 기초의원 1명이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지요. 이제 도의원 선거구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 총수는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총수 내에서 이제 기초의원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면 지난 4년 동안에 인구 변화가 많았던 곳이 있으니 정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신데.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말씀드린 대로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에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국회도 정개특위가 12월 달에 가동을 해서 1월 말까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불거진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조정을 한다고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결단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2010년도에도 3월 3일 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비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 내의 기초의원 정수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2009년 말 2010년 초에 네.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정들을 해가면서 한 사항이 이제 반영이 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정해놓은 게 단 1회 안에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나요? 예. 그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구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네. 정수나 이런 것들은 실정에 맞게끔 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전에는 반드시 이걸 다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8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이제 급속도로 변화가 됐는데 4년 동안 반영이 안 됐고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또 4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8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징적으로 몇 곳이라도 이 역전 현상이, 특히 역전 현상이 발생된 이런 지역들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 늘었는데 기초의원 수가 그러면 인구수 대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예. 지금 보면 이제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비교해 보면
의원 1인당 포천시는 19,500명입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4만 4천 명입니다. 아유, 두 배가 넘네요. 두 배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양주는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예. 구체적으로 뭐 시군별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보면 인구 50만 이상을 따져보면 네. 남양주시와 안양시가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구 의원 수로 보면 이제 상당히 적은 거죠. 안양시 같은 경우 60만 7천 명인데 네. 의원이 22명입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62만 명인데 의원 수가 14명이죠. 8명이 적습니다. 그러네요. 네. 부천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예. 부천은 거의 뭐 한 100만 명 안 되나요? 아니요. 부천이 86만 명이고요. 예. 용인이 이제 94만 명인데 용인은 의원 수가 25명인데 부천은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도 역전 현상이 발생된 거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그 기초의원을 말씀하신 건데 그 도의회도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도의회도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예.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의원 정수를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준 그 범위 속에서 저희는 이제 시군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 지금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금 가동 중인가요? 아직은 구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부터라도 구성을 소개해서 예. 논의를 한다면 그래도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야, 기초의원 정수 조정 관련해서 성명을 내셨는데 요 성명 내신 거에 대해서 도의회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의회에서는 어쨌든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이거는 합리적인 안을 집행부가 마련을 해서 기준과 안을 마련해서 네. 선거행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러게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울을 우리 이 의원님께서 좀 다실 생각입니까? 일단 이제 의회가 개원될 거고 예. 개원 회기에 한번 봐야죠, 뭐 상황들을. 자, 이게 사실 뭐 늘린다 그러면 그 늘리는 지역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줄여야 되는 데가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러게 말이죠. 선에서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인구 수가 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말이죠. 예. 자, 이 문제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율해서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그걸 의회에다가 이제 송부를 하고 의회에서 이제 의결로서 이제 하는 거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제 도가 결정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이제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기초의원 또 기초단체장 이건 기초의회 이 정당 공천을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상 정당 정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 좋은 사람보다는 나랑 친한 사람을 공천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피해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번에 우선은 한시적으로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한 거고 공약을 했으니만큼 국민들한테 신입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된 건 보완하자. 이런 부분에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예. 민주당 당론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채무 힐링 센터 운영 조례안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저 대표 발의하셨던데 채무 힐링 센터라는 게 뭔가요? 사실상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조건들이, 대출 금융 조건들이 어떤 것이 이자율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상담하려고 그러면 그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멀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더 가깝게 해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그 개인들 가계부채 문제를 조금씩 더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미입니다. 예. 이 타시도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복지와 금융을 같이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융 쪽만 따로 좀 특화시키자 이런 말씀인가요? 예, 지금 금융 쪽에서도 이제 그 신용보증 그 기금에서 한 분이 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센터 운영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자산관리 공사 쪽 업무가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실제 채무에 관한 것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로서 그 결정이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집행부랑 조율을 해서 또 집행부 어떤 좀 더 좋은 안들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수정해서 발의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법력을 해놨는데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이 비용이 이제 조금 발생이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번 그 육사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또 경기도 내에 채무 힐링 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것을 대표 발의를 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준 도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육사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이제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를 않았는데 이 연초부터 이 선거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이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경기도의 인구 변화에 발맞춰서 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을